언제든 바로 꺼내 사용할 수 있는 왼손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책 속에 들어가는 사진을 위해 리베카에 맞춰 움직이는 그는 무척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네, 양준일 신드롬 제23탄입니다.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입국한 후에 그 컴백 활동을 하시면서 그 첫 언론사 공식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한국일보사에서 기획 특집으로 마련한 인터뷰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한국일보 언론사 인터뷰인데요. 기획 특집으로 김지은 논설위원회 3도라는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 타이틀로는 난 폐기물, 죽음 문턱에 섰던 양준일을 다시 빛나게 한 힘, 이렇게 타이틀로 해서 3도라는 코너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내용으로 그 어릴 때 이민 생활과 20대 가수 생활, 그 실패 후에 영어 강사를 했던 시절, 그리고 고단했던 미국 생활, 그 다음에 엄청난 그 반전의 이슈가 되었죠. 슈가맨 촬영 이후에 한국 활동과 그리고 에세이를 출간함에 따라 그의 심정을 인터뷰하셨는데요. 아래 사진을 보시면 양준일 씨가 이제 그 승합차에서 내리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그 김지은의 3도라고 해서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무척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네,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긴데요. 제가 몇 가지 간추려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태몽이 꽃사슴이라고요? 네, 아버지 꿈에서 꽃사슴이 달려들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양손으로 뿔을 잡으셨다고 해요. 눈망울이 사슴 같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제 눈빛을 요즘 사진을 찍으면서 처음 봤어요. 얼마 전에 CF 촬영할 땐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들어서 눈만 뜨는 장면을 찍었는데 스태프들이 눈에서 인생이 보인다는 말을 하더군요. 10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갔죠? 미국에서 자라는 건 어떤 일이었나요? 70년대 말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어마어마했어요. 한국에서는 바나나 같은 건 그림의 떡이었는데 미국에 가니 양손에 들고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서 첫날이 기억나는데 너무 배가 부른데도 한 손엔 바나나, 다른 한 손엔 오렌지를 들고 내려놓질 않았죠. 디즈니랜드 같은 나라였죠.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요. 청소년기에 춤에 대한 얘기입니다. 춤에 빠지게 된 계기는요. 중학교 1학년 때 장기자랑 같은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한 선배가 팝핀 공연을 하는데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를 추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는 무슨 마술인 줄 알았어요. 누가 뒤에서 무대 바닥을 당기나 싶었죠. 저뿐만 아니라 그때 온 학교 애들이 다 뒤집어졌죠. 그 이후부터 모든 애들이 자발적으로 그 춤 연습을 했어요. 언제까지 빠져 지냈나요? 팝핀은 중학교 때까지였어요. 온통 그 춤 생각밖에 없었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저만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걸 계기로 그는 중학교 시절 이미 춤으로 지역에서 유명인사가 됐다. 중2 때 생긴 댄스 콘테스트에 매년 학교 대표로 뽑혀나갔고 그 대회에서 1등을 했다. 고등학교 때는 노래도 했다고요? 코러스 클래스에 들어갔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노래를 하면서 여러 도시를 도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걸 하고 싶어서 들어갔죠. 1년에 한 번씩 콘서트도 했는데 그때 제 친구랑 디노라는 가수의 Summer Girls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췄어요. 그걸로 인기 폭발이었죠. 네, 이렇게 학창 시절에 춤과 노래로 흠뻑 빠져 지냈던 기억을 언급했고요. 네, 이어서요. 20대 시절입니다. 데뷔는 대학에 들어간 뒤인데요. 맞아요. 뭘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어서 헤매다가 고3 때는 창업도 했어요. 대학 가기 싫어서 졸업하자마자 회사를 차렸죠. 무슨 회사인가요?
UNI라는 회사인데 제품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해변에서 놀다가 비치 의자로 돌아오면 물기에 모래에 몸이 엉망이잖아요. 의자에 묻으니까 커다란 티셔츠에 큰 타월도 깔아두고 눕거든요. 티랑 타월이 합쳐진 게 있으면 살 텐데 없더라고요. 그런 제품을 만들면 되겠다 싶어서 비치 의자에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커다란 타월을 생각해냈죠. 그 제품을 단독으로 파는 게 아니라 맥도날드 해피밀을 사면 캐릭터 장난감을 주는 것처럼 브랜드와 제휴를 맺으려고 했어요. 만약 코카콜라에 판매할 거면 등에는 코카콜라 캔을 그려놓고 알에 앉는 쪽에는 경쟁사의 찌그러진 깡통을 새기는 아이디어도 고안했죠. 실제로 88년에 이걸 만들려고 한국에 왔는데 당시 서울올림픽 때문에 단가가 올라서 실패했어요. 네, 이렇게 UNI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했는데 2집 앨범의 자켓 사진 뒷면에 보시면 익스큐티브 프로듀서 해서 UNI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엔 어떻게 오게 됐나요? 아버지의 친구가 한국에서 유명한 작곡가가 왔다면서 소개를 시켜 주셨어요. 이범희 선생님이었죠. 제가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걸 보시더니 양준일이 한국에 들어오면 소방차, 박남정은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청년 시절 데뷔 스토리도 잠깐 얘기했고요. 네, 다음 내용은 가수 생활 실패 후에 미국으로 가셔서 고난했던 그런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는 어떻게 살았나요? 처음에는 일자리를 잡기가 어려웠어요. 경험도 없고 나이는 작고요. 할 수 있는 게 한국 음식점 반찬보이였죠. 주방에서 음식이 나오면 주문표를 보고 테이블에 배정하는 일이에요. 그걸 10일 하고 나서 무릎이 빠졌죠. 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걷지를 못했어요. 하루는 다리를 질질 끌면서 출근했더니 이 모양인데 왜 출근했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오면 일자리를 잃어버릴까봐 그렇다고 답했죠. 1년이나 찾아 헤매다가 겨우 잡은 일자리였으니까요. 이런 일로 쉰다고 아무도 당신 자르지 않는다고 나은 다음에 오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무릎이 빨리 낫지 않았어요. 싼 곳을 찾아서 멕시코인이 하는 침방에 가서 침도 맞았는데 하하. 다음 일자리는 창고 정리였다. 하지만 그 시고부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또다시 한국 음식점 서빙 자리를 구해 발톱이 빠질 지경까지 일했다. 350명이 일하는 콜센터 사무실 청소도 했다. 콜센터라 진공 청소기를 쓸 수 없어 카페트 바닥을 늘 빗자루로 쓸어야 했다. 단 2곳뿐이라 더 쉽게 더러워지는 화장실 청소도 그의 몫이었다. 매일 생일 파티가 열리는 통에 카페트 바닥에 떨어진 금박가루 떼는 일이 그렇게 어렵다는 걸 그때 체험했다. 그렇게 노동해서 버는 돈은 한 달에 $2,000 남짓, 월세가 $1,460였으니 생활은 계속 어려웠다. 다시 한국 음식점 일자리를 구해 일하기 시작하던 차에 한국의 방송사 여기저기서 그를 찾기 시작했던 거다. 유튜브에서 시간여행자로 인기가 역주행해서다. 네, 이어서요. 에세이에 대한 얘기도 언급을 했습니다. 책도 냈죠? 아이스크림이 내 오랜 팬이에요. 안지가 20년 됐죠. 미국에서도 계속 연락하며 지냈고 한국에 와서도 여러 가지 상의를 하면서 나를 도와주고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해준 얘기가 힘들 때 큰 도움이 되더라고. 책을 내보면 어떻겠냐고요. 아이스크림이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나한테 들은 얘기로 책을 쓰기 시작해서 나오게 됐어요. 그의 책 양준일 메이비는 그의 인생사전 같은 책이다. 91개의 열쇠말을 자신의 경험을 녹여 재해석했다. 제목의 메이비도 그가 실제 많이 쓰고 좋아하기도 하는 단어다. 예약 판매만으로 3만 부가 넘게 팔렸다. 자신의 인생에서 팬들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한테 팬들은 내가 설 수 있게 하는 땅이에요. 나의 보디가드이기도 하죠. 저는 정치보다도 문화가 우리 삶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에 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팬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치지 않게 꽉 잡아주고 있어요.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인다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소개할 때 스스로 가수 양준일이라고 하지도 않죠. 그저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눌 뿐이에요.
네, 이렇게 주요 부분을 제가 간추려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인터뷰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쭉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중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준일입니다. 행복하게, 감사하게, 그리고 좀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사실 팬미팅만 하고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희망은 있었어요. 그냥 여기서 계속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은 정말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CF를 찍게 됐어요. 가족들이랑 지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또 책까지 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선배가 문워크를 하는 것을 제가 처음 보게 돼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무슨 마술 같았었어요. 그래서 누가 거기 바닥을 이렇게 당겨주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학교가 다 뒤집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춤을 흉내내려고. 그 과정을 하면서 제가 춤을 처음으로 배우게 돼요. 그때 이제 뭐 제일 힘들었었던 게 뭐냐면 옆으로 가는 게 우리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팝핑은 이게 이렇게 반대로 가야 돼요. 이렇게. 지금도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카펫이라서 제가 지금 발이 붙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풋워크 자체가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게 그 워크.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 몸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몸 자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춤이 왜 그렇게 재밌으셨어요? 너무 신기했었어요. 좀 리얼리티를 바꾸는 느낌이었었어요.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걸어가는데 뒤로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은데 옆으로 움직이고, 이런 것들 자체가 그 현실을 뒤집어 엎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1집에 대한 부족함, 그리고 이제 2집을 냈을 적에 2집에 대한 부족함, 3집까지 냈을 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손을 털을 수가 있었어요. 3집 활동하실 때 지하철 타고 다니셨다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너무 늦게 집을 들어가기 때문에 구파발에서 전철이 끊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려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뭐 버스도 못 타고 택시도 못 타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아저씨들한테 물어보면서 혹시 일산 들어가시나요? 일산 들어가시나요? 하면서 그분들한테 제가 지금 차비가 없어서 지금 갈 수가 없는데 저를 같이 좀 태워다 줄 수 있냐니까 그분들이 그러자고 그러면서 나보고 뭐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없냐 이래서 너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 그래서 저는 가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뭐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차비를 못 내서 제가 노래를 대신 해드려야겠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서 제가 노래를 해드리니까 기분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제 어느 동네까지만 데려다 주시면 된다 그랬는데 집 앞에까지 데려다 주셨었어요. 소속사 때문이었는데 그때 좀 그게 원망스럽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상황이? 누구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여유? 그런 게 없었었어요. 그냥 빨리 당장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죠. 너무 행복했었어요. 너무 행복했었고 평화스러웠었고 그리고 좀 밸런스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저를 무슨 배신하거나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았었어요. 바닥을 치면 그냥 바닥을 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냥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고생한 만큼 또 얻는 것도 많거든요. 존재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또 내 자신하고 부닥치고 이게 바닥이 있다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지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하 자체를 헤매다가 거기서 기어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을 끌고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깔린 메시지는 뭐냐면은 그 상황이 모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physical world, 육체적인 세상이 모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있고 영혼이 있잖아요. 두세 개의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에서 좀 평화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 maybe 그런 서로 나눌 수 있는
아픔이 있고 그리고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책 제목이 뭐죠? Maybe this is not everything. Maybe this is not the end. 그 maybe라는 것이 이렇게 빛을 주는 내 어두움에. 네, 그래서 그 maybe라는 제목을 이제 붙인 거예요. 생각 자체가 이 몸을 계속 괴롭히면 이 몸이 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안에는 영원한 영혼이 있고 그 소중함이 이 육체적인 세상보다 훨씬 더 오래가고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누면 나눌수록 쉬워지고 기뻐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앞에 뭘 안 붙여요. 내 자신을 소개할 적에 절대 모모 양준일입니다 뭐 이렇게 안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a simple guy,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냥 이 인생 통과하려고 life walker, right? I'm just walking.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가는 길은 비슷하면 그냥 서로 도우면서 갈 수 있고 나누면서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땅이에요.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못하는 것을 해주는, 내가 평생 하려고 그랬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을 팬들이 저에게 해주고 있고 내 가족들에게 해주고 있고 내 팬들이 원치 않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확인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팬들이 나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실한 사랑을 하고 싶었던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진실은 어떻게 보면 솔직함이고 사랑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감싸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것을 하고 싶었던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